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쌀쌀한 또 늦은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하여튼 영하 한 7, 8도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늦은 오후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삼성의 이야기는 아닌데 삼성전자 주주로서 또 알아볼 필요성도 있어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주위의 이웃 동네 이웃 주식들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운주 쪽인데 이거 펜오션이죠. 펜오션. 해운회사라고 있어요. 펜오션. 이 주주들이 날벼락이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펜오션이 그 하림그룹의 HMM 인수 주체로 나서다 보니 뭐 유상증자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럽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난 하림이라는 기업 보면은 아주 신기해. 이 닭고기 파는 기업인데 어떻게 닭고기 파는 기업이 돈 얼마나 벌었길래 이 해운회사 이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닭 몇 마리 팔아야 돼요 도대체? 하여튼 이번에 그 하림이 이제 HMM 옛날에 뭐 현대상선이라고 하죠.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유상증자에 대한 여부, 뭐 규모 이런 것들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당분간 기업 가치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그런 분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최근에 그 펜오션 주가가 4,000원을 밑들고 있어요. 4,000원을 밑들고 있다. 지난 22일이죠. 3,685원까지 추락을 했었어요. 3,685원까지 추락을 하다가 최저가를 갈아치웠고 주가는 2020년 이후 3년 사이에 아주 최저 수준이더라. 올해 초에는 3조 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이 벌써 1조 9,900억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냥 1조가 날아가 버렸네. 시총 1조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시총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정말 화가 나죠. 이렇게 대규모 유상 증자설이 불거지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최근에 산업은행하고 그 해양진흥공사 여기 두 기업 보니까 HM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펜오션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이들은 HMM 인수 희망가로 6조 4천억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조 4천억. 대신증권은 하림그룹이 최대 3조 3천억 정도를 인수금융으로 조달을 하는 거예요. 3조 3천억을 인수금융으로 조달을 하고 JKL이 한 7천억 정도 부담할 거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7천억. 이 경우에 하림그룹이 2조 한 4천억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돼요. 마련을 해야 한다. 말이 2조 4천억이지 어디서 그 2조 4천억을 끌어올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 거액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인수 주체인 펜오션이 뭐 영구채 발행, 뭐 유상 증자, 자산 유동화 이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죠. 그 펜오션 관계자도 그 매각 측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맺어서 세부적인 협상 조건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서 펜오션은 유상 증자설에 대해서 뭐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는 그 빚을 지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유상증자가. 다만 기존의 그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는 아주 치명적이야. 유상증자 치명적입니다.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주식의 수가 늘어나. 이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겠죠. 총수가 늘어나면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결국은 희석이 된다.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펜오션의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결국은 이 주주 가치는 희석 우려가 커진다. 희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빡 돌죠. 화가 나는 거예요. 펜오션 소액 주주들은 종목 토론방에서 성토를 쏟아내겠죠. 욕을 하는 거야.
한 투자자는 그 페노션은 하링그룹의 현금 자동 입출기냐, ATM이 아니다. ATM, 현금 출납기라 하잖아 보통 우리가. ATM기가 아니다. 그 수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는 이해해도 이 조 단위는 안 된다. 조 단위. 이 조 단위 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자도 이제 포착이 되는데 우선 협상자 발표 후에 나흘간이죠. 나흘간 18에서 20일 개미들은 페노션을 703억 정도 사들입니다. 월 초에 1%대 초반에 머물었던 신용 잔고율도 1.69%까지 소폭 늘었고 신용 잔고율은 신용거래 그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신용 잔고율은 신용거래 매수량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 그 B2 거래 비중을 의미를 하죠. 다만 그 매각 관련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페노션에 대한 분석을 그만하기로 했답니다. 야, 분석 안 해? 의미 없어. 뭐 그런 거야? 페노션이 기업 가치를 회복하려면 1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명확한 주주가치 희석 비율을 알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번 이슈를 바탕으로 페노션에 대한 분석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고, 앞서서 그 증권사도 페노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중립,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춥니다. 중립이란 게 결국은 팔으란 거지 뭐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페노션하고 HMM2 업체 간 시너지가 발생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봐요. 이 두 회사가 협력하면은 다양한 선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 다만 컨테이너 업황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서 사업 다각화 효과가 발현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네요. 신규 선박이 대규모로 인도되며 25년까지 컨테이너 업황은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은 업황이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발행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죠. 지난 9월달 CJ, CGV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4,153억 조달했어요. 그 당초에 그 조달 금액으로 약 5,700억 계획했는데 이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추가 자금이 절실했던 그 CJ, CGV, CJ, 참 최근에 2천억 정도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서요. 이대로 주가가 더 하락해서 계획했던 것만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페노션도 채무를 늘릴 수 있겠죠. 한국신용평가는 자금 조달 시나리오별 페노션의 재무제표 이 변화를 추산한 결과 부채 비율이 기존 62.9에서 최대 102.8%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채 비율. 아울러서 신용평가사들은 페노션에 대해서 인수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 부담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재무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수 금액과 자금 조달의 방안,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용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기업평가도 그 보고서를 냈는데 9월 말 기준 하림지주의 현금성 자산은 1조 4,591억 원에 불과해가지고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 차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이 페노션의 유상증자가 주요 자금 조달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상증자 규모와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페노션, JKL 컨소시엄하고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요. 기업 결합 그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페노션이 조금 안 됐네요. 보니까 페노션 주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해가지고 좋을 게 없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 종목도 잘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완전 날벼락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었어야 돼요. 감지를 하고 피해야 하는데 못 피한 개미들은 고스란히 결국 주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